안녕하세요.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강의를 맡게 된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도 12월에 발효되어 2020년 올해 횟수로 6년차를 맞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국이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FTA 활용은 필수입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FTA가 발효 중인데, 각 FTA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자율 발급과 기간 발급으로 나뉩니다. 자율 발급이란 수출자가 마치 스스로 인보이스 등의 선적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간 발급이란 주로 수출자가 발급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 16건의 FTA 중 한 베트남,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안, 한 인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한중 FTA는 기관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으로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로 접속하셔서 사업자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 신청을 클릭한 후 한중국 FTA 원산지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신규 신청 옆에 있는 정정 신청은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수정 사항이 있어 정정 신청하는 경우 사용되며, 그 옆에 있는 서식 복사는 현재 FTA 원산지 증명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처음 입력하는 것은 인증번호인데, 세관에 원산지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을 1일로 단축할 수 있고, 원산지 소명서 등의 원산지 입증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그냥 공안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출자를 입력하는데,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인보이스상의 수출자와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소재한 수출회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의 인쇄 출력 여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물품의 생산자를 입력하는데, 생산자가 수출자와 동일한 경우 Same을 클릭하시면 입력한 수출자 정보가 그대로 생산자에 반영됩니다. 수출 물품이 여러 개고 각각의 생산자가 별도로 있어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증명서상 생산자를 입력하는 난이 하나이므로 다수의 생산자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생산자 중 대표 생산자를 입력하시고 모든 각각의 생산자는 원산지 소명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소명서 관련 내용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에게 생산자 정보가 노출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부분을 체크하시면 실제 원산지 증명서 상에 생산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입자를 입력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종 발행되는 인보이스상의 수입자와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입자도 중국 본토에 소재한
실질적인 수화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to order 또는 은행명을 수화인란에 기재할 수 없고 한중 FTA에서 제외되는 홍콩 소재 업체 등도 이 수화인란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운송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데 선적지, 도착지, 운송수단, 그리고 선적일을 기재합니다. 운송수단의 경우 오른쪽 입력창에 선박명 또는 비행기 편명을 기재하시고 아직 선적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C 또는 에어와 같이 운송 경로를 텍스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운송 관련 사항은 해상 운송인 경우 BL, 항공 운송인 경우에는 에어웨이 B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5번 리마크란에는 제3국이 개입된 중개무역으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제3국 송장 발행인의 법적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법인이 우리나라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 본토에 판매하는 경우 중국 본토에 있는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상업송장은 홍콩 법인이 발행하는 제3국 송장이 되는데 이 경우 5번 리마크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하는 홍콩의 법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개무역의 경우에도 FTA는 당사국 간의 거래이므로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출자는 한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화인에는 홍콩의 중개상이 아닌 중국 본토의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쇼핑마크, 즉 화인을 기재하는데 화인이란 수화인이 다른 화주의 화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 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마크란에는 포장에 표시된 문자나 숫자를 50자 이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이미지와 심볼을 선택하시고 화인이 없는 경우에는 No Mark and Number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보이스 번호와 작성 일자를 기재합니다. 작성된 인보이스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성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 일자보다 미래 날짜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28일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보이스 발행 일자는 2월 28일 이전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이후 일자로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수출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미 세관에 수출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입력해야 합니다.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번호와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하면 세관에 수출 신고한 내용이 이와 같이 새로운 팝업 창에 표시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의 여러 물품 중 원하는 물품만 클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수출 신고 필증을 분할하여 여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수출 신고 필증으로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 신고한 물품 중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물품을 클릭한 후 선택을 누르면 수출 신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각 물품별로 수정을 클릭하면 수리일자, 란번호, HS코드, 품명, 상품 명세 등의 내용이 수출 신고 필증과 동일하게 자동 기재된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HS코드도 수출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만약 중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가 수출 신고한 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HS코드 출력란에 중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를 기재할 수 있고 실제 원산지 증명서상에는 여기에 기재한 HS코드가 출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인 중국의 수입신고 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선택하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코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HS 코드를 입력하면 그 HS 코드에 해당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표시된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실제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품별 포장 개수, 수량, 순중량, 총중량 등을 입력하는데 포장수의 경우 개별 수출 물품의 포장수를 입력하고 포장 단위를 선택하고 수량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한 수량과 단위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순중량 및 총중량도 개별 수출 물품의 중량을 입력하고 그 단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FOB 금액의 경우 개별 수출 물품의 금액이 실제 결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결제 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정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FR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일단 이 FOB 금액란에 물품별 CFR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해상 운임을 제외한 FOB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소명서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소명서는 종이 문서로 작성된 것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고 시스템 내에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산지 소명서 작성을 클릭하면 원산지 소명서 입력하는 창이 새로이 뜨고 이 소명서상의 생산자 정보에는 처음에 기본 정보에 입력한 생산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본 정보란에 대표 생산자를 입력하게 되는데 소명서는 각 물품별로 하나씩 작성하는 게 원칙이므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기존 입력한 대표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하여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물품 명세에는 각 개별 품목별 HS 코드, 수출 신고 번호, FOB 금액, 원산지 결정 기준이 기재되고 주요 생산 공정은 수출 물품의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생산자의 제조 공정도를 기초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를 입력하는데 각 원재료의 HS 코드, 원재료의 명칭, 수량, 단가, 원산지 및 원재료의 공급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 등의 3번 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원재료 단가 및 금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투입된 원재료가 많은 경우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도 가능하며 이렇게 입력한 원재료는 그 원산지에 따라 역외산과 역내산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다음은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를 입력하는데 각 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합니다. 완전 생산 기준,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3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 기준의 경우에는 앞서 품목 정보에 입력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하시면 되고 역외 가공 여부, 누적 기준 사용 여부, 최소 기준 사용 여부 등은 각 요건에 예, 아니오로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기재하시면 원산지 소명서 작성이 완료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은 토탈 퀀터티 부분, 지금까지 입력한 개별 물품의 합계가 기재되는데 위 항목 중 FOB 금액은 수출 신고한 분 전량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 신고 필증 46번 항의 FOB 총 신고 가격과 일치해야 하며 일부만 선적된 경우에는 그 분할 선적 물품의 FOB 가격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입력을 마치고 출력 서식 자동 생성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정보 중 실제 원산지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부분이 생성됩니다. 생산국과 수입국 정보는
동원산지 증명서 운송수단란에 선적국, 도착국 정보와 연동하여 자동 반영되고 등록 서명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표시되는 서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보면 왼쪽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오른쪽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이 출력되는데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하여 직접 수기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사전에 서명을 상공회의소에 미리 등록하고 그 등록된 서명을 선택하여 함께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구분에는 신규 신청 또는 정정 신청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신규 신청은 당해 수출권에 대해 처음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정 신청은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 신청의 경우에는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정정 사유, 정정 내용 및 이미 발행된 원본 반납 방법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정 신청의 경우 이미 발행되고 출력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발급기관에 반납되어야 원칙적으로 정정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는다면 반납이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수출자인지 제조자인지를 선택하고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로 선택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한 부만 출력되므로 신청 수량에는 사본 출력 수량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소명 및 입증을 위한 근거 서류를 파일 또는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데 첨부 파일은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10개까지 전송 가능하며 파일 개수와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팩스로 접수 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에서 수출자 인증을 받고 그 인증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 소명서 등의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고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의 인증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한 원산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하여 발급 신청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작성 완료 문서 중 신청할 문서를 선택하고 증명 발급 신청을 합니다. 발급 신청 시 수신 여부에 수신에 체크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하면 심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 발급 신청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창이 열리고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근거 서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 개수와 용량이 초과되어 팩스 전송하시는 경우 문서에 이 접수 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증명서 신청은 24시간 가능한데 오후 5시 이후에 신청하는 건은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접수되어 그 접수 일자도 다음 근무일 오전 9시로 기록됩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입니다. 처리 상태는 심사 결과 이상이 없어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완료로, 심사 결과 보정 사항이 있으면 보정 요청으로 표시됩니다. 보정 요청인 경우 보정 사유를 확인하고 재작성 버튼을 눌러 수정 후 재신청합니다. 이와 같이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인쇄하는데 원본은 한 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원본 인쇄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이후에는 비활성되어 추가 원본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프린터를 점검하고 시험 삼아 사본 먼저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 28일부터 한국관세청과 중국 해관 간에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 시행되어 현재는 한국세관 또는
중국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 제출하여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기타 사항들은 코트라의 FTA 관련 많은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FTA 활용은 한중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중 FTA 활용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